화리,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했던 체질의 유전 문제, 그 다음에 진단하는 문제,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고 침은 어떻게 놓는가, 그 원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장점, 팔체질 식이요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자기 체질만 알면은, 이 체질만 지키면은免疫力향상이 돼가지고 웬만한 질병은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활입니다. 활이라는 건 불화자잖아요. 불의 이치. 근데 여기서 불이라는 건 생명불을 말해요. 생명불은 어떻게 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이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는 꿰뚫고 있다 이게요. 우주부터 인간까지, 미생물까지 쭉 꿰뚫고 있는데 일관되게 하나의 이론이 작용한다. 그게 활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에 통제되고 있다. 이걸 이제 그 어렸을 때 별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부터. 불이라는 거 보니까 여기는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다. 불이라는 건 일단 열이 있고 밝잖아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결국은 화사면해서 생명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이라는 건 초감성적인 거다. 인간의 느끼는 범위를 벗어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이제 이론입니다. 화리에 나오는 자화와 상화다. 자아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불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자기의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받아요. 또 한 가지 상화가 있어요. 상화는 자화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외부에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통제되는 힘이에요. 그 상화에 일관되긴 원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화와 상화인데요. 이 자화라는 게 바로 여기서 증명이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건 곤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학 중에 최경규 씨라는 그 유명한 팔체질 전문 한의사가 있어요. 이번은 국내에서 이걸 뜻을 펼치려다가 못 펼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자기 동료들의 국내에서 학자금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테마는 뭐냐? 에이즈를 정복한다. 뭘로? 팔체질 침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화리를 모르면은 팔체질이 아니다. 화리를 알아야만이 팔체질론을 정확히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창포 씨앗이에요. 우리 우포늪에서 창포 씨앗이 발견됐는데 1100년 전에 창포 씨앗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발견이 된 걸 일단 일정한 조건을 줬어요. 이제 습도도 주고 햇볕도 주고 일정한 조건을 줬더니 싹이 텄어요. 그럼 1100년 동안 뭐가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자화가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일정한 조건을 주면서 햇빛을 쏘이니까 생명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건 어떤 그러면은 원리냐? 상화가 들어와 있다 이거죠. 우주로부터 일관된 어떤 작용하는 힘이 들어왔다. 그 생명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자화와 상화는 대칭되는 개념이에요. 이걸 우주적으로 보면은 태양계로 생각했을 때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은 상화예요. 왜냐? 태양의 인력의 작용을 받잖아요. 이 태양계를 이루는 이 행성들은 전부 다 작용을 받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런 행성들은 뭐예요? 태양의 힘을 덜 작용을 받는 거죠. 가까이 도는 이 힘을 세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이 있는데 공전 주기가 그러니까 늦어져요. 근데 이런 이치를 살려가지고 이걸 좀 발전을 한다면은 그럼 태양이 자아가 되고 우주의 이제 하나의 생각해 볼 때 우주는 상하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와 상하는 정확히 기량작용을 가지고 있다. 상호 기량된다. 엇갈린다 이거죠. 일정한 힘이 있어요. 만약에 그 힘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생명체는 자아와 상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정확히 자아는 부모님한테 유전을 받았고 상아는 어떤 알 수 없는 우주의 원리, 그 불빛이 힘이 들어와 가지고 정확한 비율로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태어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태양은 지구의 100만 개의 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은하는 20만 년 광년에 걸쳐서 공전을 해요. 회전을 합니다. 근데 블랙홀은 태양의 1억 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러한 그 은하가 지금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관측 장비로 관측을 했을 때 1250억 개가 있다는 거 밝혀졌어요. 이런 은하가. 그럼 은하계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중심을 향해서 회전을 한다면은 우리 지구는 우주의 한 피클에 불과하고 거기로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지구의 또 생물계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원인으로서의 창조주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곤돈 선생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전부 다 창조주의 입김이 작용한 거예요. 부모님의 자아적인 유전과 상화가 작용합니다. 그걸 그래서 체질의 생명, 체질은 바로 그런 생명불의 표현이다. 그게 8가지로 나눠진다. 그렇게 원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아와 상하가 만남이라는 건 정확하다. 그 비율이. 만약에 그 비율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우리 몸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 정확한 비율 때문에 세포가 뭐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의학 개정 5장 6부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정확한 비율에 의해서 체질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체질을 어떻게 나누는다? 바로 그 장기. 그게 딱 8가지 나누어지는데 가운데 중간장기가 있고 1강, 2강, 제2 약장기, 제1 약장기가 있어요. 가장 큰 센 장기, 약한 장기가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하고 세고 가운데가 중간장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어떤 장부가 세냐에 따라서 이제 체질이 나눠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자아와 상하의 그러한 생명불의 통로는 인간의 뭘로 나타나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나타납니다. 이게 자아와 상하의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를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통제를 합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이건 움직여요. 바로 이건 우리 마음대로 못 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귀중한 그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 몸에. 자, 그런데 어차피 인간이 이렇게 자율신경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교감하고 부교감은 정확히 이제 상호 기량관계가 있는데 어떤 게 세냐, 어떤 게 약하냐 이게 따라서 체질이 또 2개로 먼저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눠집니다. 교감신경 긴장체질이 있고 부교감신경 긴장체질이 있어요. 교감신경 긴장체질은 건열이 많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체질들은 건열이 많으니까 대신 상대적으로 속열이 적다는 거죠. 건열이 많으니까 건열을 자꾸 꺼뜨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평상시에 냉수로 샤워를 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찬물로 냉수 여기 있어요. 겨울철이라도.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그러나 정반대로 부교감신경 긴장체질은요 속열이 많아요. 속열이 많으니까 많은 속열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더운 목욕으로 땀을 사우나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양의학자 에핑거라는 사람이 이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걸 밝혀냈어요. 그걸 됐는데 이게 또 발전이 돼가지고 건열이냐 속열이냐 열이 많은 것, 속열이 많으면 결국은 산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또 바뀝니다. 산성 지향 체질이냐 알칼리성 지향 체질이냐. 그래서 속열이 많은 건 산성 지향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는 알칼리성 지향 알칼리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칼리 물을 먹고 기분 좋고 건강이 좋아지는 건 이 체질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까 말했던 건열이 많은 체질, 그 체질들은 산성물을 먹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세상에 물을 먹는 우리는 통상 알칼리수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산성수 먹으면 그거 소독할 때나 쓰고 뭐 화장할 때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걸 먹어도 과연 괜찮을까? 그럼 팔체질을 가지고 이걸 내세웠단 말이죠. 뭘로? 임상을 두고 내세운 거예요. 곤돈 선생님께서 자기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
산성수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팔려는 사람이 나왔어요. 국내는 물론 이제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팔려고. 그런데 권돈 선생님이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거 먹으면은 절반 정도는 좋다고 할 텐데 절반 정도는 아닐 건데.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환자를 대상으로 산성수를 먹이고 알칼리수를 먹였어요. 그래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성수를 먹여줘야 될 사람은 반드시 산성수를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이 좋아진다. 자, 그러면은 조현호는 산성수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처음 체질학을 시작할 때, 야, 내가 산성수 먹으면 곧 죽을 것 같아, 이거. 기분이. 그래, 못 먹었어요. 처음에는 정수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요즘 아주 약한 산성수로 바꿔서 좀 먹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의 그 교감신경 긴장체질, 부교감신경 긴장체질이 나오는데, 이따 어떻든 간에 87년 의학의 장부구조는 이렇습니다. 5장 5부, 눈에 안 보이는 거, 심포 3초까지 넣어가지고 6장 6부잖아요. 근데 심소장 같이 보니까 이제 화기운으로. 전통적인 음양오행의 그걸 이론을 받아가지고, 목화토 금속을 나누어서 장부 배치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 뭐냐? 임상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구구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팔체질 의학이 어디서 동떨에서 팍 나온 게 아니에요. 사상체질에서 뿌리를 두고 연구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정립이 된 건데, 사상체질은 폐대 간소, 뭐, 신대 비소 이걸 따져가지고 4개로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장오부, 심장까지, 심소장까지 넣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것 이론부터 내세운 게 아니고 임상부터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소양이는요, 상식이잖아요. 이제 사상체질은 상식이니까. 사상체질의 소양이는 비장의 기능이 가장 센 거예요. 신장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팔체질은 토양토음이에요. 토양토음인데, 그래서 비가 나오고 유비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거예요. 그러나 비, 유비는 표리관계잖아요. 하나의 짝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 이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정확히 따진다면 또 여기에도 우열이 있다. 유가 강하고 비가 강하고. 그러나 팔체질 중에서 가장 비장 기능이 강한 건 토양체질이에요. 그러나 가장 또 유장 기능이 강한 거, 이상할 정도로 강한 게 토음체질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반대는 심방광이 가장 약하잖아요. 보면은 간담이 중간장부고 여기는 심소장입니다. 태음이는 목양하고 목음으로 나눠져. 간이 큰 체질이에요. 폐가 약하고. 그래서 간담이냐 담간이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가장 약한 건 폐대장이라고. 소음이는 수양수문으로 나눠집니다. 수기운인데요. 그래서 심방광이냐 방광신이냐. 가장 약한 게 비위냐 유비냐. 이 체질에 이렇게 해서 8개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상식으로 같습니다. 약재 같이 써요. 음식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팔체질 8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확립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걸로 수없이 권도원 선생님이 56, 60년 동안 환자를 치료해왔고요. 자, 보면은,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생리가 틀려, 생리적인 특징이 틀립니다. 잠깐만 알아보면은, 목양체질은요, 감옥합니다. 마르기를 싫어요. 왜 그럴까요? 폐 기능이 딸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남이 있으면 가만히 들어요. 그걸 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참 감옥하다, 인자하다, 이렇게 봅니다. 따지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격상. 귀찮아. 좀 게을러요.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해요, 일단. 노래방에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고 한곡 있으면 한곡만 딱 부르고 끝까지 안 불러요. 그러나 정반대의 목양의 정반대되는 금양체질은 그거 아니에요. 폐기능이 막 하니까 폐기능을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자기가 노래 마이크 막 다 잡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모금체질은요, 공을 좀 잘 들어요. 감성적이에요. 대부분의 그 골프 선수들, 유명한 사람들이 모금체질입니다. 손으로 던지고 발로 차는 운동에 능해요. 그러니까 모금이라는 여기서 담낭을 말하는데, 담과 대장은 서로 이제 기량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담이 가장 약하니까 대장은 또 가장, 담이 여기서는 간담으로서 같이 짝을 줘서 강하니까 대장이 가장 약하겠잖아요. 그럼 모금체질은 자주 가요, 자주. 화장실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었으면은 오후에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빼냅니다. 그래야지 오후에 밥 먹어요. 화장실 자주 가는데 몸도 안 빠져요. 근데 다만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용량이 또 적어요. 대장이 장면을 못 오니까 자주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금양체질은 아까 나왔는데 비현실적이에요. 굉장히 천재적인 타입이죠. 곤돈 선생님이 금양체질입니다. 유명한 분들은 다 금양체질이에요. 자, 금음체질은 마라톤 선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아닌 일에 화를 잘 내요. 육식의 결과입니다. 제가 금음체질인데요. 육식을 하는 날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화가 팍팍 내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원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바로 육식을 합니다. 토양 체질은 대식가예요. 그런데 성질도 빨라요. 빨리빨리 모든 게. 가령 여자분들은 설거지하다가 뭐 전화 오면은 설거지 그 수돗물 이거 수도도 안 잠그고 뛰쳐나가요. 찬비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일을 잘 벌려요. 대신 마무리가 약해요. 또 생리적으로 성기능이 약하죠. 신방광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여체질은 그러니까 신부라든가 수녀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토음 체질은 아까 희귀한 체질이에요. 우리 사상 체질은 태양인들이 뭐 10만 명 중에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토음 체질 중에서는 8체질은 토음 체질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10만 명에 한 명 꼴이다 이렇게 되는데 곤돈 박사님은요 자기 집에 여자분이 2분 있는데 2명 다 토음이라고 합니다. 수양 체질입니다. 수양 체질은 근본적으로 비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또 성격적으로 보면 세심하고 정확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니 해도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음 체질이 마찬가지 소식이에요. 어쩔 수 없이 소식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가장 또 유아수가 많은 체질이 또 이런 체질들. 자, 이게 뭐냐? 타고난 장부의 그거란 말이에요. 생리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곤돈 선생님이 어렸을 때 명절만 되면은 배탈이 났다. 그건 바로 체질이란 말이에요. 금양체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도 그렇지만 타고난 독점적인 그 병리가 있어요. 병이 나타나는 것도 어떤 장기에서 나타나느냐? 장부의 기능이 강해서 병이 나타나냐? 약해서 나타나냐? 그래 발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정확히 수학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해내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아무튼 목양체질은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요. 원래 뭐 180 이상 뭐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혈압이 높다고 그러죠. 그러면 고혈압 약을 먹게 만드는데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혈압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다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환각증이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은 철저히 육식을 해야 되는데 육식동물이에요. 동물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지키지 않고 채식을 하면 환각증에 걸려요. 아까 말했던 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포도당 중독, 쇼크와 혼수가 있어요. 자, 모금체질은요 근제통입니다. 근제통이란 뭐예요? 배꼽 주위 강상 이렇게 해서 짠을 아프다는 거죠. 원래 대변 기능이 가장 약하고 그러니까 아주 대장 기능이 짧고 무리가 안 되다가 평소에 섭생에 부주의하면은 뭐예요? 근제통이 먼저 나타나요. 육식을 주식으로 하면 고쳐져요. 그 다음에 모금 체질이 8체질 가장 이 두주불사예요. 술을 짊어지고는 못 가는데 먹고 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해장하면은 라면 국물 하나만 끓여 먹으면은 딱 일어나요. 근데 모금하고 저 금음은 정 반대대로 체질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금음 체질도 술은 좋아해요. 술은 좋아하는데 다음날 죽습니다. 다음날 오후까지 막 술기운이 와요. 정신 못 차려요. 근데 먹을 때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먹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금양 체질은요 아토피성 피부염. 우리 그 전통적인 한의학 원리에 따르면 폐조 피모 뭐 그러잖아요. 아토피예요. 육식을 완전히 끊어야 되고 육식과 비슷한 우유도 끊어야 돼요. 요구르트 이런 것도 끊어야 돼요. 철저히 태우시면 낫습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나타날 때는 한 6개월만 철저히 시키면 나서요. 그 다음에 골수성 백혈병도 있습니다. 자, 금음체질인데요. 파킨슨병, 치매, 손해 위축증, 진행성 근육 위축증 이런 게 있어요.
전부 다 이 고질적인 병입니다. 특히 오전 중에 설명했던 그 중증 근무력증이 여기에 그 진행성 근육유축증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토양체질입니다. 토양체질은 뭘 먹어도 소화가 되죠? 잘 먹어요. 유혈이 항상 세요. 그러니까 유혈을 시켜줘야 되는데 당뇨병이 많이 있어요. 당뇨병. 지금 설령 당뇨병이 없다고 그래도 당뇨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토양체질 특징은. 그다음에 건강한 불임증이다. 결혼 후에 3년 동안 정도 정상적인데 불임을 해요. 그다음 백납증이 대부분 있습니다. 또 토음체질은 페니실린 중독 현상이 나타나더라. 페니실린 중독도 상당히 그 발생 비율이 적잖아요. 수양체질 일사병, 상습병입니다. 일사병은 상습병입니다. 수음체질은 유아수증 아까 말했던 대로. 보면은 수양체질이 일사병이 있는데 운동장에서 조에 서다가 쓰러진다. 어렸을 때 우리 잘못 먹고 살았을 때 대부분 픽픽 쓰러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쓰러진 게 수양체질.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땀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땀이 나면은 수양체질, 수체질은. 뭘 정상적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활동을 해도 땀이 잘 안 나요. 운동을 1시간, 2시간 같이 해도 땀은 안 흘려. 그게 수체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체질에 따라서 생리가 틀리고 병리가 틀리다. 이런 원리를 익히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할 수 있잖아요. 먹고, 운동하고, 생활하고. 그러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팔체질 의학을 익혀가지고 건강을 관리합시다.